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모처럼 테슬라가 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자, 주말에 테슬라 속보 영상을 올려드린 보람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자, 이 자리에 한번 우리가 7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중국은 왜 승인을 해준 것일까요? 그것도 테슬라의 FSD. 자,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어떠한 배경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론이 급하게 중국을 다녀오기 전에 누가 다녀왔죠? 자넷 옐런이 여러분 먼저 중국을 방문했죠. 중국 가서 뭐 하고 왔죠? 그렇죠. 중국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중국 너희들 특히 전기차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세계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때 자넷의 이 경고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받아쳤는지 기억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은 덤핑 같은 차, 싸구려 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지 마라가 자넷이 날린 경고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no, 오히려 저가형 모델의 성능 좋은 전기차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의 지구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는 논리를 피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조금 말을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블링턴도 다녀갔죠. 블링턴이 중국 찍고 지금 저쪽 갔잖아요. 중동 쪽에.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론을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정치 역학 관계에서의 일론 머스크는 사실 바이든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다고 중국인은 아니죠.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죠.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이 늘 강대국 사이에서 힘든 역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를 통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이 능력. 자,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자, 또 어떤 배경이 있었죠? 맞습니다. 틱톡 퇴출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바이든이 서명을 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 틱톡이라고 하는 기업의 퇴출은 알다시피 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늘 이슈화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스파이짓, 보안, 그렇죠? 사실 여러분 뭐 다 알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에 미소 냉전 시절부터 산업 스파이를 비롯해서 군사 스파이 사실 근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죠, 다. 그렇죠? 틱톡을 퇴출시킵니다. 틱톡이 바로 스파이 짓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에 단호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도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테슬라를 향해서 그 얘기를 제시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승부수를 던지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스파이 짓을 했다고 한다면 테슬라 그냥 문 닫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어떠한 합의를 하게 되냐면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중국에서 보관하기로 중국 밖을 가지고 나가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일단락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 테슬라는 왜 중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죠? 맞습니다. FSD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데이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늘 테슬라는 중국과 테슬라가 풀어야 될 하나의 이슈가 뭐였냐면 축적되고 있는 중국 내의 데이터들 그리고 중국의 규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늘 서로 중국과 테슬라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언젠가부터 인도를 계속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인도에서 모리 총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학수고대한다. 되게 나는 흥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트위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론이 왜 그토록 트위터를 사고자 했는지를 아시겠죠? 고단수의 언론 플레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인도 가는 줄 알았더니 인도의 그 선거 시즌에 앞서서 갑자기 연기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X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건 뭐지? 뭐가 틀어졌나? 아니죠. 맞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인도를 그닥 갈 마음은 있었죠. 하지만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애플도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고 테슬라도 그러고 있고 지금 해외에 수많은 자본들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바로 이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의 그 유수 기업들이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베이가 중국 들어갔다 딱 퇴출당하면서 사실 그 배경을 치고 틈새를 치고 들어간 게 알리바바였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도 미국 못지않다. 사실 그 논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 해외 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가면서 중국은 급격한 경기 침체로 접어들게 됩니다. 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요. 사실 중국 현지는. 자,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빠져나간 해외 자본을 다시금 컴백시켜야 되는 그런 중대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주말에 올려드리는 속보 뉴스에서 2인자 넘버 2 그 총리와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서로 앉아서 이렇게 회담하는 것을 중국 관영 TV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산당의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중국을 빠져나간 수많은 기업들을 향해서 봐라. 우리가 테슬라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부분 너희들이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나라는 여기서 우리나라는 중국이에요. 이렇게 열려 있다. 다시 컴백. 고단수의 전략이었던 거죠. 자, 수만 가지의 이제 퍼즐들이 맞춰지는 게 느껴지시죠? 왜 지난번 테슬라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는 그토록 FSD에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 왜 몇 달 전부터 한 달 동안 아예 미국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부수를 띄운 것일까? 일론은 왜 이번에 최고 업그레이드된 FSD12에 대해서 그토록 자신 있어 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이 퍼즐이 이제는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죠. 일론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토록 그가 원했던 자동차 테슬라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테슬라로서의 승부수를 던져야 될 타이밍이 이제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맞습니다. 미국은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뭐 여러 가지가 얽힌 가운데 규제, 이 규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도 여러분 미국에서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해봤지만 야 정말 골 때려요. 여러분 건물 하나 짓고 뭐 이렇게 조닝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때까지 고치라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얼마만큼 빼먹을 때까지 뺑뺑이 돌리다가 CD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할 때 승인을 딱 내줍니다. 와, 이 미국 놈들 진짜. 근데 뭐 미국뿐만 아니죠.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딱 승인된 걸 보면서 바이두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바이두? 아니 바이두가 여기 왜 등장해? 바이두의 내비게이션. 즉 바이두와 테슬라의 콜라보를 하는 조건으로 중국은 승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바이두가 왜 등장한 걸까? 맞습니다. 대표적인 중국의 IT. 더 나아가서 이제 곧 선보이게 되는 중국 AI의 우수성을 입증시키는 거고 더불어서 제2, 제3의 중국에서의 이 자율주행을 하고자 하는 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벤츠, BMW에게도 이제 하나의 선례를 남기고 싶은 거죠. 더불어서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테슬라만 승인해 준 게 아니었더라고요. BYD를 비롯해서 중국 자국 내 전기차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승인을 해주는 걸 해줬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이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제2의 마윈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윈 사태가 사실은 아주 홍역을 크게 치렀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차 3인방 니오, 리오또, 샤오펑도 있고 뭐 지금 현재 이제 BYD가 제일 잘 나가잖아요. 중국 시진핑 공산당 입장에서는 BYD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을 또 원치도 않아요. 적절한 균제가 아니라 견제. BYD를 비롯한 자국 내 전기차 기업들에게도 힘의 균형이 골고루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바이두를 통해서
이제 뽑아 먹으려고 하겠죠. 어떤 거를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FSD의 그거를 이제 카피해야죠. 중국어 잘하니까. 물론 일론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는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국에서의 승인, 중국에서의 완벽한 자율주행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론은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권의 나라,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자동차 산업에 한해서는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 시장. 오케이, 너희들이 규제를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런 생각이 있지 하면서 더 까다로운 규제와 단속과 콩산당이라고 하는 중국 대륙에서 여러분 테슬라가 완벽한 자율주행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미국도 언제까지나 버틸 수는 없는 거죠. 문득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완벽한 자율주행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간 인권하고도 좀 연결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공산당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파워이기도 하죠.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인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도 기가 팩토리 지을 거고요. 적절하게 중국의 견제와 또 유럽 시장을 위해서 일론의 머릿속에는 늘 인도의 기가 팩토리 지을 거고요. 인도 시장도 먹을 거거든요. 한편으로 중국의 압박용 카드로 계속해서 활용하겠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참으로 천재성이 드디어 발휘된 거 아닐까요? 제가 썸네일로 이렇게 아이언맨의 모습을 보여준 것. 사실 테슬라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론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일론 할 수 있습니다. 천재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동안 안 했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더욱더 미국 현지에서 테슬라에 관계된 방금 속보 하나가 또 들어왔네요. 자, 이분 빠뜨릴 수 없죠. 댄 아이브스. 이분이 오늘 테슬라의 중국 승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전문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FSD 소프트웨어 잠정 승인을 놓고 테슬라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테슬라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토파일럿 FSD의 관점에서 테슬라는 지난 3년간 노력해 왔는데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사태야말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FSD는 중국 없이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 즉 베이징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테슬라의 전체적인 비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멋진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물론 이것과 실제 테슬라에 투자하고는 또 갭이 조금 나오는데 그건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